안녕하세요. 법무법인창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꽃계열 사이트의 직원들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번 다른 영상에서 살짝 언급되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 이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울산에서 진행한 사례고요. 그 꽃계열 중에서 재무팀 직원으로 도박 범행 계좌 관리, 도박금의 충환전, 사이트 운영 정산 보고 등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서부터 귀국을 도와드린 사례인데요. 그래서 판결문 뒤에 양형에도 보면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내가 아무런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고 용의 선상에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자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공범들이 먼저 국내에서 체포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여권이 무효화되고 심지어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도 되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서 겁이 나서 이제 귀국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이처럼 저희랑 같이 일하게 되면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다는 부분이 양형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영원히 도망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국내에 들어와서 향후에 재판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은 귀국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에서부터 저희가 귀국 단계부터 하나하나 도와드린 사례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참 더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앞서 사례는 해외에서 귀국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한 것인 반면에 이 사례는 1심 직전에 저희와 함께 해서 일을 본 것입니다. 아까 그 사례와 또 다른 점은 1심부터 진행을 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분의 가담 기간이 상당히 좀 긴 편이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래서 만 4년 정도 중간에 조금씩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 기간에 보면은 만 4년을 넘게 일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이 행여나 이 가담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인해서 단순 직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직위의 예를 들면 팀장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상당히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변론한 끝에 이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어서는 토토 사이트의 단순 직원은 당연히 집행유예였습니다. 벌금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형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직원 형량도 같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그 기간이 긴 것으로 인해서 단순 직원에서 뭔가 직책이 올라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재판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을 해서 그럼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시받은 사람 설명을 하고 이어서 단순 충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만 했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부산에서 진행한 이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징금에 대해서 다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검사의 추징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이 날아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일단 집행유예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은 당연한데 이 사안은 추징금까지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검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당사자도 좋아했던 사안입니다. 이건 두 번이서 진행했거든요. 두 분의 피고인 모두 똑같이 집행유예의 추징금이 날아간 그런 사안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왜 추징금을 제외했냐면 가담 정도가 수익을 쉐어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의 번 수익, 이 범행, 토토로 인해 번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역할에 따른 그 월급을 받은 정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급여 수익의 상당을 추징해야 된다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사님께서 판시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앞서 사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요즘에 직원이라 해가지고 단순히 추징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단순히 월급 받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 있어서는 제가 핵심적인 지위 있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을 했고요. 다양한 나머지 저의 변론, 그를 반영해서 재판부에서는 좋은 이런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토토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풍부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총책부터
그 밑에 다양한 직책, 팀장이든 일반 직원, 중환전 직원이든, 그리고 본사에 대포 통장을 지급하는 장직 관련된 분들, 또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피지사분들, 또는 고객들을 모아서 오는 총판분들, 단순 코드를 받아서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풍부한 성공 사례가 있으므로 토토 관련해서 재판을 앞두시고 있거나 또는 귀국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